글로벌 경제 이야기 이국진입니다. 오늘 주제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일본발 금융 핵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아니면 형님 어그로 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좀 전 세계 경제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전격적으로 공습을 했죠.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살펴보면요. 유가도 지금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100달러를 지금 향하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지금 2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꽉 잡고 있던 거대한 댐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일본의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중동 전쟁이랑 일본 금리가 무슨 상관이길래 전 세계가 이 난리인지 오늘 저랑 같이 아주 쉽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초밥, 슬램덩크 뭐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죠. 사실 경제하는 사람들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돈의 저수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가 물가 올라서 금리 올리고 난리를 칠 때도 일본 혼자 우리는 금리 안 올려 제로 금리예요 하면서 버텼습니다. 전 세계에 싼값에 돈을 계속 빌려주면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2026년 일본은행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금리를 0.75%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러시겠죠. 형님 0.75%가 뭐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훨씬 높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본한테는요 핵폭탄급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상상 초월입니다. 자그마치 1342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대한민국 돈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1경 2600조 원.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금리가 1%만 올라도 일본 정부가 내야 될 이자가 수십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일본은 지금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자니 나라가 파산할 것 같고, 안 올리자니 엔화 가치가 쓰레기가 될 것 같고, 그야말로 외통수에 딱 걸렸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냥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싼 이자, 일본 돈 빌려서 일본에 이 싼 이자를 내고 이자 많이 주는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사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NK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 돈 빌려다가 다른 데 투자하는 거예요. 이 돈이 전 세계에 얼마나 퍼져 있냐면 무려 3.4조 달러, 4,500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금리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비싸지면 엔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겁을 먹죠. 엔화 빚 빨리 갚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들고 있던 미국 국채, 나스닥, 테크주, 비트코인 막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미국 국채는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요. 일본 형님들이 미국 국채를 1.2조나 들고 있었는데 이걸 내다 파니까 미국 국채 금리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럼 우리 대출금 금리도 같이 뛰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거예요. 코스피 주가가 주간 12% 폭락한 거 보셨죠? 이게 다 우리 잘못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일본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동 전쟁이에요. 일본 금융이라는 마른 집단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에 중동 전쟁이 성량이 확 던져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있죠. 여기에 전 세계 석유의 20%가 또 LNG 가스의 30%가 지나가는 골목인데 지금 전쟁 때문에 사실 전면 중단이 된 거예요. 배가 못 다녀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우리한테는요 왜 치명적이냐? 한국이랑 일본은 에너지를 90% 이상 수입을 해요. 일본은 지금 석유 비축량이 딱 3개월치밖에 없어요. 만약에 3개월 안에 이 길이 다 열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본 공장 다 멈추는 거예요. 영국 가스 가격 일주일 만에 60% 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기름값 오르면 물가 오르는 거 알겠는데 금리는 왜 오르는 거죠?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내려야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금리도 높아서 소비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딜로이트 같은 기관들이 뭐라 하느냐면요. 2026년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은 없는데 물가는 높고 아주 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글로벌 연쇄 붕괴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이 막히면 어디서부터 터질까요? 당연히 가장 약한 골이겠죠. 거기가 어딜까요? 지금 미국 산업용 부동산 시장이 난립니다. 재택근무 많이 해서 사무실이 비었는데 금리는 높으니까 건물주들이 이자를 못 내요. 그럼 그 건물 담보로 돈 빌려준 중소은행들 같이 망하는 겁니다. 2023년 SVB 사태 기억하시죠? 그건 애들 장난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대형은행들까지 지금 나도 살아야겠다면서 자산을 막 팔아들이고 있어요. 돈줄이 말라버린 신용 경색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AI 버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믿었던 AI, 2025년까지는 AI가 세상을 바꿔준다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로 돈 얼마 벌었어?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돈 버는 속도 너무 느린 거 아니야?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도 빠져나가고 금리도 높으니 이제 꿈과 미래에 투자하던 시절은 끝나버린 거죠.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주가 조정되는 거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은 왕입니다. 무서운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수익률 10%, 20% 이거 쫓을 때가 아닙니다. 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질 때 현금을 쥐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싼 값에 우량 주식을 담을 수 있거든요. 특히 달러나 엔화와 같은 기축통화 위주로 들고 계세요. 가능하다면요. 또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최후의 보루는 결국 금입니다. 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변동금리 빚 들고 있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빚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오일 쇼크,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마다 세상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누군가는 그 폐허 속에서도 거대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공격보다는 방어를 할 때입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나오는 소음 말고 진짜 지표들, 금리, 유가, 국채금리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이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중동에 평화가 오길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공 투자합시다. 감사합니다.